두 사람은 미동도 않은 채 증오가 엮어낸 호응 상태를 유지했다. 게이브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빠르고 고통 없이 죽기를 바랐다. 지금 바랄 수 있는 건 그뿐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래마스터가 칼을 댄 채로 말을 걸어왔다. 게이브는 다시 역겨운 입냄새를 맡아야 했다.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건 승자의 오만한 허풍이었다. 그가 게이브를 비웃었다. 이런 별 볼 일 없는 상대 같으니 네 눈보다 중요한 자들도 무수히 죽인 나다. 게이브는 아무 말 없이 숨만 몰아쉬었다. 칼이 목을 노린 터라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가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지도자도 있고 온 가족도 있었지. 난 그들을 갈갈이 찢어버렸지. 모두가 훌쩍거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순간 갑자기 따끔하더니 따뜻한 액체가 목에서 어깨로 흘러내렸다. 거래 마스터의 면도날 같은 칼날에 살짝 베인 것이다. 전쟁, 그래. 난 수많은 전쟁도 일으켰다. 게이브는 마미가 되어 꼼짝도 못했지만 문득 이자가 그의 반응을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존경심 같은 것을 원하리라. 게이브는 가만히 있었다. 남자가 이죽거리며 게이브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파괴한 공동체도 수두룩하다. 내 말이 거짓말 같냐? 아니요. 게이브가 간신히 대답했다. 사실이다. 지금은 그에게 그 정도의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 그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 위장한 힘이다. 인간의 외투를 뒤집어 쓴 악마일 뿐이다. 조너스한테 듣기는 했지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게이브는 조너스의 조언을 기억해내려 했었다. 어떻게 싸워야 하지? 마침내 게이브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일한 말을 내뱉었다. 여전히 정한 생각도 못했다.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나같이 한찮은 아이를 죽이려는 거죠? 신기하게도 거래 마스터가 움찔거렸다. 그는 게이브의 몸에서 칼을 떼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어늘도는 스텔레토 옆에 떨어졌다. 이윽고 그가 외투에 주름을 여미더니 입술을 핥으며 거친 웃음을 흘렸다. 나한테 다른 무기도 있다. 단검, 도끼, 만도, 중화식도 하나 골라라 결투를 할 테니까. 게이브는 할 말이 없어 그냥 입을 다물었다. 싫어? 결투는 마음에 안 들어? 좋아. 그럼 무기는 그만두고 더 재미있는 방법을 하지. 거래 마스터답게 니놈한테 제안 하나 하마. 창밖이 갑자기 밝아졌다. 달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이건만 황금색 여린 빗줄기가 바닥을 비추고 침대 바로 앞까지 이어졌다. 동시에 클레어의 갈라지고 불규칙한 호흡도 변했다. 더 차분하고 편안해 보였다. 조너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밤새도록 잡고 다독였던 손이다. 창백하고 얕은 피부 아래로 툭 붉어진 혈관과 두텁기만 한 손마디. 그런데 놀랍게도 노인의 손이 달라졌다. 더 부드럽고 유연해진 것이다. 빛을 이용해 자세히 살피려 했으나 그 사이에 달빛이 사라지고 밤도 다시 어두워졌다. 조너스는 모퉁이의 기름 등잔을 다시 밝혀 노인을 비추어 볼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 뭐하러? 그냥 자도록 두자. 지금은 편안한 모양이니까. 아들이 처한 위기를 모른 채 떠나게 해주자. 아마 죽음이 찾아온 모양이다. 그래, 결국 때가 된 모양이야. 조너스는 클레어 손을 다독이며 그런 생각을 했다. 조너스는 자신도 모르게 꾸벅이며 졸았다. 길고도 힘든 하루였다. 달빛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것도 보지 못했다. 클레어의 손을 놓쳐 살갗이 깨끗해지는 것도 그는 보지 못했다. 검은 반점이 사라지는 것도 연해지는 것도 보지 못했고 두꺼운 손톱들이 조개처럼 투명해지는 것 또한 보지 못했다. 배. 제안은 느닷없이 던져졌다. 잔뜩 화가 난 목소리였다. 배 필요 없어요. 거래 마스터가 교활한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이건 필요의 문제가 아니다. 이 멍청이 고집불통 꼬마놈아. 언제나 바람의 문제야. 뭘 원하느냐의 문제라는 얘기다. 게이브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추웠다. 강물에 온몸이 젖은 데다 다시 강풍이 불기 시작했다. 게이브가 열심히 두 팔을 문질렀다. 춥냐? 그래, 내 외투를 빌려주지. 이 안으로 들어오면 넉넉하게 감싸주마. 응. 거래 마스터가 코웃음을 치며 덜덜 떠는 소년을 향해 외투를 흔들어 보였다. 게이브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 검은 외투에 들어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역겨웠다. 거래 마스터가 두 눈을 이글거렸다. 오냐 좋다. 거기서 덜덜 떨어라. 자, 배 얘기를 다시 해볼까? 필요하다가 아니라 원한다야. 알겠지? 배를 원하느냐? 아니, 아직 대답하지 마. 그러니까 고급 돛배로 하자. 거래 조건으로는 펄럭이는 돛, 맑은 하늘, 잔잔한 호수 거기에 힘찬 바람을 추가해주지.
그가 몸을 숙이며 가느다란 손을 흔들었다. 배를 갖고 싶지? 얼마 전이라면 무척 갖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배는 더 이상 흥미도 필요도 없었다. 뿌리와 사랑을 향한 갈망은 침대에 누운 채 죽어가는 어머니 손을 잡으면서 완전히 소멸되었다. 게이브는 잠시 가만히 서서 어떻게 거래 마스터를 화나게 하지 않고 거절할지 고민했다. 잠깐, 하나 더 추가하겠다. 악마가 더 가까이 얼굴을 디밀었다. 기막힌 돛배의 티크 갑판 위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너를 향해 미소 짓는 여인이 있다. 그것도 무척이나 애정 어린 눈빛으로. 네가 배를 조종할 때 가까이 다가와 뭔가를 줄 수도 있겠지. 뭐가 좋을까? 사과? 여자가 예쁜 사과를 깎아 너한테 한 입 먹여주는 거야. 아, 당연히 네가 끔찍이도 사랑하는 누군가여겠지. 음, 그 주근깨 소녀가 어때? 디아드라? 어때? 원하지? 거래 마스터가 게이브의 귀 속에 거친 입김을 불었다. 아니, 원치 않아요. 게이브가 대답했다. 거래 마스터가 혹독한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원할 리가 없지. 더 큰 걸 원하는 거냐? 좋아. 그럼 어디 해보자. 배는 그대로다. 배와 호수와 햇살도 갖는 거야. 아, 물론 여자도 주마.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며 먹을 것과 애정을 제공하는 여자. 그런데 그게 멍청한 디아드라는 아니야. 누군지 아느냐? 어디 알아맞혀봐라. 그가 씩씩거리며 물었다. 게이브는 누구인지 짐작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게이브는 두 손으로 노를 단단히 움켜쥐고는 노에 새긴 이름들을 만져보았다. 여기저기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었다. 타리크, 너데니얼, 시몬, 스테판. 클레어다. 기다란 곱슬머리에 젊고 아름다운 클레어가 함께 있는 거야. 클레어가 누군지는 알지? 응? 이제 원한다고 말해? 원하지. 게이브는 조너스의 이름을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삼나무는 친구들의 이름으로 가득했다. 그를 걱정하는 사람들, 이 순간에도 그에게 힘을 보태주는 사람들. 그가 나무를 쓰다듬는데 문득 손 밑으로 낯선 자국이 만져졌다. 분명 아무것도 없이 밋밋한 곳이었건만 놀랍게도 지금은 뭔가 새겨져 있었다. 손으로 만져보니 C의 둥근 곡선과 L, 그리고 남은 세 글자였다. 게이브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마요. 당신 거래 따위는 원치 않으니까.